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되어져서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진 코드를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갖는 기본적인 구조, 또 그 안에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 보면 샵 사인으로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석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제일 시작에서부터 샵 사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문장 중간에 샵 사인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 샵 사인서부터 그 줄의 끝까지는 소위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 상에 간단한 설명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으로 해석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즉, 실제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스 파일 앞쪽에다가는 이 소스 코드를 누가 작성했고 또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또 버전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 코드를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의 코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현재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도에서 삽입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작성되어지는 과제나 혹은 시험 문제 등에 대해서 소스 코드 상단에다가 이건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다, 또 누가 작성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서 제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하나의 소스 코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어나 영어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글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소위 문장들을 나열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국문법이나 영문법에서는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나열을 해서 하나의 단락이나 하나의 글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각각의 문장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문장은 그 마침을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예외적으로 한 줄에 한 문장만 기록하는 경우에는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두 행에 걸쳐서 프린트라는 문장들을 나열을 한 예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도 또 붙이지 않아도 그 수행 결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이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한 행에 여러 개의 문장들을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앞선 예제에서처럼 중간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기술해 줌으로써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미콜론이 생략되어지게 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게 무슨 문장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 시 오류를 내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한 행에 한 문장씩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 간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장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단순문과 제어문이라고 구분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프린트라는 문장처럼 단순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문장들을 단순문이라고 한다면, 제어문이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처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특정 문장을 수행할지 말지, 또 반복적으로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구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어문에 대해서 다루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단순문 위주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이런 문장들은 한 덩어리로 묶여져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국문법에서도 보면 연관된 문장들을 묶어서 하나의 문단을 구성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도 연관된 문장들의 집합을 블럭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블럭을 구성을 하는 것이 좀 특별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블럭의 시작과 끝을 어떤 특정 표식으로 기술하는 데 반해 파이썬에서는 같은 단계만큼 들여쓴 문장들의 집합을 우리는 하나의 블럭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블럭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함수를 정의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들을 하나의 블럭으로 묶을 필요가 언제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함수라는 것을 구성을 할 때 한 블럭으로 구성하게 되어지는데, 함수라 하면 우리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와는 좀 의미가 달라요.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진 문장들의 집합을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연산을 처리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이 함수에다가 원의 반지름이라는 입력을 주었을 때 이 함수는 그 반지름 값을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하고 그 결과 원의 넓이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처리들을 수행을 하는 문장들의 집합을 하나의 함수로 구성을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용어가 복잡하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함수는 내가 비서를 고용한다라는 것에 비유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인데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처리할 것인지를 쭉 나열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비서를 통해서 수행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 비서를 고용하는 행위를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정의되어진 함수를 통해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찾아가고 복사기를 조작하고 하는 방법들을 내가 일일이 처리할 수도 있지만, 나는 좀 강의를 준비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싶고 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좀 자잘한 일은 조교를 통해서 처리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홍길동이라는 조교를 고용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길동이라는 조교에게 길동아, 내가 너에게 복사를 부탁할 때에는 복사할 거리를 전달해 줄 테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서 어디에 있는 복사기에 가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한테 가져다 다오라고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겠죠. 이후 나는 강의를 준비하다가 뭔가 복사할 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저 길동아 라고 불러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굳이 복사기를 찾아가거나 복사기를 조작하는 일 없이 그저 길동이를 부르는 행위만으로도 나는 복사된 결과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가 직접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서와 같은 함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좀 더 손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함수는 각각의 함수마다 부여되어진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값을 전달받아서 일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값을 그 함수를 호출한 측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복사의 비유를 해봤는데, 시험 문제를 복사하기를 길동이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면 길동이라는 함수는, 조교는 복사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 그 자신의 책무인 것이죠. 그 복사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복사물을 전달받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복사물은 시험 문제가 되겠어요. 그 전달받은 시험 문제를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결과를 나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함수 출시 전달되어지는 값들은 0개 이상 여러 개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함수가 일을 끝마치고 호출 측에게 전달하는 값은 전혀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한다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의 값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저 문장들의 나열만으로 기술하기보다는 각각 연관되어진 행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각의 함수로 모듈화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필요한 함수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기 앞서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나 혹은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입력받는 과정과 입력받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처리되어진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장들을 나열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프로그래밍 초기에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직접 문장을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소규모 자본금을 가지고서 하나의 가게를 오픈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조그만한 가게를 해서 사장인 나는 재고관리서부터 물건 판매까지 모든 내용들을 내가 직접 다 손수 처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게가 성장을 해서 굉장히 큰 대형마트 같이 매장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도 여전히 내가 모든 것들을 직접 다 처리할 수 있을까? 별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부서들을 나누어 놓고 부서들에다가 직원을 고용을 해서 업무들을 분할하고 분할된 업무들을 각각의 직원들에게 할당해 줌으로써 좀 더 규모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현재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간단하다라고 한다면 문장들의 나열만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기 중후반부에 가서 좀 더 복잡한 또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직접 문장들을 나열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릴 거예요.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관된 문장들을 자꾸 함수로 모듈화해가는 책임을 분할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연관된 절차들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고 또 그 한 덩어리로 묶어진 절차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다른 절차들과 구분할 수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진 각각의 함수들을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개념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필요한 명령들을 매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작성되어진 함수는 얼마든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검증된 코드를 다시 사용을 해줌으로써 반복적인 명령들 처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함수를 적극 활용해서 구성해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큰 덩어리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큰 덩어리 문제를 한 덩어리로 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작은 덩어리로 나눌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작은 덩어리로 나눠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분화는 세분화인데 단계적으로 세분화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하나의 전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 문제를 앞에서처럼 뭐 입력 부분, 연산 부분, 출력 부분으로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뭐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연산 부분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연산 부분들은 몇 개의 부분으로 또다시 세분화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작은 규모의 문제들이 됐을 때까지 자꾸 책임들을 나눠가게 되어지면 또 그렇게 나뉘어진 각각의 부분들을 함수로 구성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또 명확하게 코드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 비유를 들었던 대형 매장을 관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사장인 나는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모두 다 챙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테니까 우리 매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먼저 큰 덩어리로 나누어 가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구매부, 영업부, 총무부, 격리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진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각각의 부서장들에게 책임을 할당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또 특정 부서장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부장이다 라고 한다면 영업부장은 영업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를 다시 팀으로 쪼개 볼 수 있고 그 각각의 팀들에게 할당되어진 직원들을 고용해서
주어진 책임들을 다시 좀 더 작게 분해해서 할당해 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사장은 부서장들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부서장은 팀장들만 관리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성했을 때 각각의 직원들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책임들만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매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게끔 구성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함수들을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불러요. 뭐 함수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화면에 무엇인가 출력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알파벳을 어떻게 출력해야 되지? 그걸 내가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뭐 모니터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pr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 print라는 것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가 되어집니다. 뭐 일반적으로 함수라는 것은 이름 괄호괄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hello world라고 출력해줘라고 호출을 해주게 되어지니까 내가 print라는 함수에게 전달되어진 데이터를 print는 받아가지고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 자신이 해줘야 될 일을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듯 함수가 해야 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우리는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것이고 길동이를 호출하면 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프린트를 호출하면 화면에 뭔가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상생활과 다르게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 호출은 일상생활은 내가 길동이를 호출했을 때 길동이는 길동이가 할 일을 나는 내가 할 일을 병행적으로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쭉 수행되어지다가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얘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대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나머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그 함수에게 함수를 호출하는 내가 전달하는 데이터, 즉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출력해줘 라고 전달해주는 데이터를 우리는 보통 인수라고 불러요. 그 인수는 함수 호출문의 괄호 안에다가 기술해주게 되어지고 보통 콤마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개 나열되어질 수 있는데 어떤 함수에게 인수를 몇 개 전달할 것인지는 함수를 정의할 때 업무 협약을 맺을 때 미리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인수가 없이 호출되어지는 함수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 참고 삼아 기억해 둡시다. 참고로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한 print라는 함수는 하나의 인수를 통해서 그 전달받은 인수들을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줄바꿈 처리를 수행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hello라는 또 world라는 내용을 두 개의 문장으로 출력하게 되어지면 hello와 world가 각각 독립된 행에 출력이 되어지겠죠. 자, 반면에 print라는 함수 안에다가 내가 출력할 문자열들을 이렇게 따옴표로 구분해서 쭉 나열해주면 이 경우에는 이 문자열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진 형태로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출력되어지고 마치 life is too short 이라는 각각의 문자열들을 더하기로 연결을 해준 것과 동일한 처리가 일어나는데 문자를 더한다라는 것은 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문자를 연결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론 호출과 이론 호출은 콤마로 구분되어진 항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들이 먼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의 문자열이 프린트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처럼 life is too short 이라는 세 개의 문자열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나열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print라는 함수에게 전달되어지는 인수가 3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인수들을 공백으로 한 칸씩 띄워서 출력해 준다라는 것을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이 두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이렇게 단순 나열하거나 더하기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따옴표로 둘러싸여진 우리 뒤에 가서 문자열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문자열들만 연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콤마로 띄어 써서 사용을 하는 것은 내가 출력할 데이터가 문자열이 아니라 어떤 숫자 데이터이나 혹은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주석과 문장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함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고 비서에 비유했던 그 개념을 좀 잘 익혀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기본적인 정의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